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12월 31일 복지TV 뉴스입니다. 올해도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했는데요. 전남 신안의 염전노예 사건부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 폭행 사건까지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박정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월 직업 중개인을 따라 나섰다 외딴 섬에서 수년간 강제노동과 폭력에 시달린 장애인들을 경찰이 극적으로 구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무 강목이나 이제 쇠파이프로 칠 때도 많았습니다. 어깨도 치고요. 어깨나 허리 등 다리 닥치는 대로.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 이후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합동수색본부를 설치하고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염전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펼쳤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실종장애인들을 찾게 됐고 인권 침해가 의심되는 염전과 시설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이뤄졌습니다. 올해는 더욱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또다시 세상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해이기도 합니다. 특히 정부 합동조사에서 염전 사건뿐만 아니라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시설들의 인권 침해 범위는 더욱더 증가하고 있었고 과거에 비해 수법은 더 교묘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의 경우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 실태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가해자들은 수시로 시설 거주장애인들을 폭행했고 보조금과 임금 횡령,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의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부모가 없다고 때리고 구타하고 산으로 끌고 가서 엇박지르고 이러한 비참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공금을 함부로 횡령하는 국가 세금을 도둑질하는 이런 시설들에 우리의 자녀를 맡길 수 없다. 더욱이 현재 임강원 원장은 전 서울시 장애인정책과 과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퇴직 공무원이라는 사실. 결국 정부와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 감독이 인권 사각지대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계와 인권단체는 염전 노예 사건과 임강원 사건처럼 수많은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이 정부와 지자체의 무기력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탈시설과 자립생활 정책 수립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014 인천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우리나라는 종합 2위를 달성하며 아시아의 별로서 명성을 이어갔는데요. 당시의 감동 다시 느껴보시죠. 정두리 기자입니다. 올 한해 국내에 손꼽히는 화제에는 2014 인천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가 빠질 수 없습니다. 지난 10월 18일 개막해 24일까지 펼쳐진 대회에는 총 41개국 4천여 명의 선수단이 출전했고 한국 국가대표는 23개 전 종목에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인 486명 선수단이 출전해 금메달 72개 등을 목에 걸며 종합 2위를 달성했습니다. 인천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한국의 첫 금메달 주인공은 2010 광저우 대회에 이어 2연패에 성공한 사이클 김종규 선수와 그의 앞을 이끌어준 전대용 파일럿이 차지했습니다. 좀 많이 뿌듯합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또 첫 금메달을 따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볼링과 수영에서는 각각 금메달 11개와 10개를 획득해 두터운 선수층을 자랑하며 효자 종목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2012 런던 장애인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전민재 선수는 이관왕에 오르며 녹슬지 않은 실력을 과시했고 단기간에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며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유도 최강근 선수는 허리 후리기로 통쾌한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앞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고 앞으로 있을 대회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보치아와 탁구, 양궁에서는 한국 선수들이 금은 동메달을 휩쓰며 세계의 태극기가 나란히 오르는 저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저희 체급 3명 금운동 따자고 이야기하고 왔었거든요. 그리고 서로 같이 좀 다독여주고 연습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진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딸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특히 이번 대회 첫 정식 종목으로 소개된 휠체어 댄스 스포츠에서는 금메달 6개 가운데 5개를 한국이 휩쓸며 아시아 최고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대회의 마지막을 장식한 휠체어 농구 남자 대표팀은 결승전에서 일본과 자존심을 건 승부를 펼친 끝에 15년 만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몇 선수가 이제 집중돼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르게 이제 득점을 했거든요. 앞으로도 더 좋은 경기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있을 올림픽 예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올림픽 무대에서 더 좋은 성적 올리도록 저희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대회에는 사상 최초로 북한이 장애인 아시아 경기 대회에 참가해 2개의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 대회를 치르며 한국은 장애인 체육 활성화와 저변 확대, 선수들이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실업팀 등 환경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관심과 응원의 빈자리는 풀지 못한 숙제로 남겨졌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일부 의료인들이 이윤 추구에 급급한 나머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노숙인 등을 이용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에서 노숙인들을 감금하고 폭행해 사망에 이르는 사건도 발생했는데요. 박정인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서울역과 영등포역 등지에서 노숙인 등을 상대로 치료를 해주겠다며 접근해 노숙인을 요양병원으로 유인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요양병원들이 노숙인 등을 유인했던 이유는 환자 상태에 따라 책정되는 진료비의 8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일당 정액제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환자를 늘려야만 경영 악화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불법으로 환자 유인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특히 요양병원에서는 노숙인을 격리실에 감금하고 방치해 하루 만에 사망하게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세상을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그래 3일 굶고 4일 굶으니까 내 영양제식으로 하려고 맞춰놓는 놈이 있고 그래 살려놓고 그러는데 양파를 묶어놓고 진짜 거기에 눈물 날 정도로 해갖고 결국 장기적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을 돌보고 보호해야 하는 요양병원이 의료 취약계층을 이용해 불법 요새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직권조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이유로 관할 지자체 보건소에 조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이를 떠넘겼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노숙인 등에 대한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에 큰 허점이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게 노숙인 복지, 홈리스 복지의 공백으로 인해서 복지에서 커버하지 못하니까 병원에 손을 잡는 그런 사회적 입원 형태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 현재 해당 요양병원장과 사무국장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 11월 병원장은 병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장애계와의 면담에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30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지하철 역산의 엘리베이터 설치와 서울시 저상버스 100% 도입 등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박 시장은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예산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당장 실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서로 협의를 하며 서울시가 장애인 이동권에서 완전히 새로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TF팀을 조직하고 이 기구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의 종합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장애계는 우리가 요구한 제안들에 박 시장이 대부분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약속된 것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 지켜보겠다고 전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음악으로 하나 되는 송년음악회도 열렸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감동의 무대, 김지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투게더 위켄이 지난 30일 마포 아트센터 아트홀 맥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콘서트 2014 투게더 위켄 송년음악회 스페셜 하모니를 개최했습니다. 투게더 위켄은 장애인들이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전문 음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연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 체험 및 문화 나눔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투게더 위켄에 따르면 이번 송년 음악회는 장애인을 더 이상 소외되고 무기력한 인식에서 보지 않고 비장애인과 함께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장애인 인식 개선 콘서트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비장애인 분들이 받기만 하는 존재 이런 인식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장애인도 비장애인을 도울 수 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을 배려하고 조화로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음악회다. 이번 투게더 위켄 송년음악회에는 약 300여 명의 관객이 찾았으며 배우 박수찬 씨가 진행을 맡았고 총 34명의 장애음악가와 비장애음악가가 다채로운 음악 공연을 펼쳤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환입니다. 올 한 해도 화재 진압은 물론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몸소 나눔을 실천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포항 북부소방서 의용소방대인데요. 박성우 기자가 이들의 송년회 밤 자리에 다녀왔습니다. 1년 동안 소방관들을 도와 화재 진압에 앞장서며 소외계층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 온종의 손길을 아끼지 않은 포항 북부 소방서 의용소방대가 30일 포항 웨딩캐슬에서 2014년 활동 평가보고 및 송년회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는 119 소방대원을 보조해가 화재 시도 몸을 아끼지 않고 어려운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 봉사하는데 큰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북부 의용소방대의 지난 활동을 되돌아보고 을미년 새해 각오를 다지는 자리로 박영우 포항 북부서장과 박문아 경북도의원, 이병기 북구청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의용소방대를 하면은 자기의 어떤 일에 대한 봉사에 대한 보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이러한 봉사단체입니다. 오늘 우리 한 해 동안 고생했는 걸 훌훌 털고 내년에는 좀 더 새롭게 더 열심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북부 의용소방대는 그간 헌신적으로 소방 업무와 자원봉사를 수행해온 모범대원에 대한 표창과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나눔과 헌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단체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포항에서 복지TV 뉴스 박성호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내년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7년 만에 최대 규모인 4,81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선발 인원인 650명보다 증가한 것으로 인사혁신처는 대국민 서비스의 차질 없는 수행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 부처의 충원 수요를 최대한 반영해 공채 선발 인원을 결정했다며 장애인, 저소득층, 지방인재 등 소수 집단이 소외되지 않고 공직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4월부터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일반 도로에 비해 2배 수준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경찰청은 3월 31일까지 사전 홍보와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4월 1일부터 2개월간은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내년 1월 2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전국의 생필품 가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 포털망 참가격 홈페이지 운영이 시작됩니다. 참가격에서는 전국 18개 권역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전통시장 등 총 262개 판매점의 생필품 120개 판매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 보건소 금연클리닉뿐만 아니라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받는 금연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금연 상담은 6회 이내, 금연 보조제는 4주 이내 처방에 대해 가능하며 금연 보조제에 대해서는 가격별로 30%에서 70%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의료급여 수급자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은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담뱃값 인상이 결정된 후 텅 비어있는 가판대의 모습입니다. 새해에는 담배 가격 인상뿐 아니라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경제적 이유만이 아닌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금연을 결심해 보는 건 어떨까요? 금연 각오,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다사다난했던 2014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가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